예.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이죠. 예. 한국문명학술은 171번째 강의 한국문명학술의 정통사상 10번째 통일연방모형, 연방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성취 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할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사상과 철학, 학문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여기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쉽게 누구나 이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보여주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근세 철학의 칸트 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가장 비판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론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성적 의학, 그 다음에 생식적 마음,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 이걸 골간으로 해서 제가 이 틀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제3비판서인 판단력 비판은 바로 생식적 마음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천적 비판은 감정적 마음과 관계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마음은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것이죠.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고전 철학에서 나와 있던 행위상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자 해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위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위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구분해내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드먼트 후설이 놓은 인생학에 대한 비판을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자, 그래서 판단력 비판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 미추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실전력 비판은 뭐냐면은 무엇이 선악인지, 실천적 비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걸 구분한 것이고요. 요거는 윤리학과 관계되는데요. 순수이성 비판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구분한 인식론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드먼트 후슬의 현상학적 비판은 선험적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가 공자 명자가 있죠. 그래서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대학,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대학이 우리가 고려로부터 우리가 입문서이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 또 명자 가지고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척음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그래서 동양 인식론은 이것을 인의 예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께서 자연과학 세상에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대칭과 배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대칭과 배율로 원소의 배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원소의 배율로 이루어진다. 생명은 원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소의 배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우주는 바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무한과 연속과 인과를 이야기했는데, 무한과 연속을 인과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한은 경계를 이루고 연속은 불연속하고 인과는 확률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통사상에서는 우리의 정통사상에서는 음양, 오방, 오령, 오제 사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음양, 오행 사상으로 바꾸고 오령, 오제 사상은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성종교는 불교와 힌두교에서 같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유교 찾아볼 수가 있고, 가톨릭과 기독교 찾아볼 수 있고, 이슬람교, 이렇게 기성종교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이용하면서 인간의 집단 지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집단 지향성은 사회 지향성을 낳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 규범,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문명은 유아,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4대 문명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통일 연방 모형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통일 역량과 연방 역량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통일 역량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상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있는 헌법을 기초로 하는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방 역량이라서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 분립은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기초해서 통일 역량은 바로 헌법에 기초하는 문화 지향성으로 나타내었고요. 이것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권, 두 번째가 국민의 4대 의무, 세 번째가 양심의 자유, 네 번째 인간의 존엄, 다섯 번째 민주적 기본질서, 여섯 번째 정교분리, 일곱 번째 종교의 자유, 여덟 번째 지방자치, 아홉 번째 표현의 자유, 열 번째 법치주의.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에 기초하는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바탕을 두고 있는 경제지향성, 독립재산제, 기본소득당, 제4차 산업블록체인. 그 다음에 사회지향성, 예, 사회적 관계, 사회복지, 그 다음에 조직론적 사고를 해야 돼,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직론적 사고를 하려면 바로 플랫폼과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통신성과 공시성의 바탕에서 연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지향성이라는 것은 개인공화국, 민주공화정, 그 다음에 분권연방제, 예, 이런 것이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독일, 스위스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통일 모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연방은 궁극적으로 분권화된 완전한 연방체를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통일연방의 목표는 분권화된 완전한 연방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7월 20일 금요일 한국문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